새하얀 눈밭에서 들려오는 그 애틋한 외침, 기억하시나요? 답장받을 수 없는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기억을 찾아 떠나는 여정.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 영화만 보면 가슴속 어딘가에 있던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바로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입니다. 같이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볼까요? 이 영화를 혹시 안 보셨더라도 오겐키 데스까 하는 이 대사는 다들 아시죠? 눈 덮인 산을 향해 외치는 이 한마디가 어느새 그리움의 상징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 유명한 장면 너머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훨씬 더 깊고 섬세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 오겐키 데스카는요,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챕터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외침에 가깝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의 진짜 첫 페이지를 저랑 같이 한번 넘겨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낸 편지 한 통이었어요. 바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약혼자 후지 이츠키에게 보낸 편지였죠. 주인공 히로코는 약혼자가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약혼자가 살던 옛집 주소가 이젠 도로공사 때문에 아예 사라졌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천국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펜을 들어요. 머리로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런 행동을 보면 히로코의 시간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게 느껴지죠. 사실 뭐 답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어딘가에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이자 정말 간절한 몸짓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그것도 후지 이츠키라는 이름으로요. 존재하지도 않는 주소로 보낸 편지인데 말이죠.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답장 한 통이 멈춰있던 히로코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답장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 이름이라는 아주 단순한 데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인물들을 정리하고 가야 헷갈리지 않아요? 한 명은 죽은 약혼자를 잊지 못하는 와타나베 히로코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약혼자랑 이름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여자, 후지 이스키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히로코한테 답장을 보낸 사람은 유령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약혼자랑 이름이 똑같았던 중학교 동창, 여자 후지 이츠키였던 거예요. 편지가 엉뚱한 사람한테 잘못 배달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히로코의 마음은 정말 복잡해져요. 게다가 자신이랑 너무나도 닮은 그 여자, 이츠키를 보면서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이 사랑했던 건 내가 아니라 첫사랑이었던 저 여자의 모습 아니었을까? 그럼 나는 그냥 대용품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히로코의 존재 자체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히로코와 여자 이츠키는 편지를 주고받게 돼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둘은 함께 과거의 기억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히로코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여자 이츠키도 마지못해 기억의 서랍을 열기 시작해요. 사실 처음엔 그냥 귀찮은 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편지가 오가면 오갈수록 자기도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들이 스멀스멀 되살아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자 이츠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남자 이츠키는 그냥 직구전 장난꾸러기 정도였어요. 이름에 같다는 이유로 맨날 놀림받고 출석 부를 때도 꼭 둘이 같이 불리고 한 번은 영어 시험 답안지가 똑같다고 컨닝했다고 오해받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에서 같이 일할 땐 희한하게 아무도 안 빌려가는 책들만 골라서 대출 카드에 자기 이름을 막 적어넣었던 좀 이상한 애였죠. 물론 그땐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지만요. 결국 이 편지 교환은 두 여자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 돼요. 히로코는 처음엔 질투랑 의심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점점 약혼자의 몰렸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자기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요. 반면에 이수키는 남의 부탁 때문에 시작한 기억여행이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도 몰랐던 소중한 과거의 한 조각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책 한 권이었어요. 어느 날 이츠키의 중학교 후배 몇 명이 쭈뼛거리면서 집으로 찾아와요.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고요.
그 책이 바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예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남자 이츠키가 전학 가던 날 여자 이츠키한테 대신 반납해달라고 맡겼는데 결국 반납되지 못했던 바로 그 책인 거죠. 후배들이 막 재촉해요. 선배님, 여기 카드 뒷면 한 번만 보세요. 하고요. 그리고 그 카드를 뒤집는 순간 정말 흩어져 있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짓궂게 굴었는지, 왜 아무도 안 읽는 책에 자기 이름을 그렇게 써댔는지, 그 모든 게 표현이 서툴렀던 한 소년의 진심이었던 거죠. 카드 뒷면에는 앳된 중학생 시절 자기 얼굴이 정말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아무도 안 읽는 책들을 빌렸던 진짜 이유는 책을 읽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대출 카드에 후지 이츠키라는 바로 그녀의 이름을 쓰고 또 쓰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 그림 한 장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그 소년의 오랜 짝사랑을 증명하는 마지막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두 여자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안녕을 구해요. 히로코는 약혼자가 잠든 그 설산을 향해 나는 잘 지내요 하고 외치면서 드디어 그 그리움을 떠나보낼 용기를 내고요. 반면에 이츠키는 과거에서 온 수줍은 고백을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시간과 감정을 되찾게 되죠. 그러니까 한 명은 과거를 놓아줌으로써 또 다른 한 명은 과거를 되찾음으로써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 영화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리는 걸까요? 이 영화가 그냥 첫사랑은 아련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이츠키가 남자 이츠키를 그냥 장난꾸러기로만 기억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도서카드 뒷면의 그림처럼 정말 사소한 단서 하나가 과거 전체의 의미를 확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요. 기억이 가진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과거가 있어야 지금의 우리가 완성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책,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제목 자체가 그냥 이 영화의 주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소설에서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하나로 과거 기억을 전부 떠올리는 것처럼 도서카드에 그려진 그림이 이츠키한테는 잊고 있던 시간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완벽한 마들렌이었던 셈이죠. 어쩌면 이 영화가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 모두 마음속에 붙이지 못한 러브레터 하나쯤은 품고 살아서가 아닐까요? 그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라든가 오해 때문에 그냥 묻어뒀던 기억, 아니면 나 자신도 몰랐던 소중한 순간들 같은 거요. 여러분, 마음의 서랍 속에는 어떤 잃어버린 시간이 잠들어 있나요? 이 영화는 우리한테 바로 그 기억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그 시간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길고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